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사형제 존치와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어떤 경우에도 사형은 인권 후퇴라는 반론이 정면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민주적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내란이라는 범죄의 상징성과 파괴력을 고려하면 최고형 구형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법학계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사형 구형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어떤 여유도 없이 사형제에 반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이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형을 다시 꺼내드는 것은 인권 기준의 후퇴라는 비판이다. 법학계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실질적인 최고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형은 집행 가능성이 낮은 상징적 형벌에 그칠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을 정치적 순교자나 영웅으로 소비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처벌의 목적이 응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법치와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형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형 구형을 둘러싼 논란은 특정 인물의 처벌 수위를 넘어 한국 사회가 어떤 형벌 철학과 인권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 앞에서도 사형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넘지 말아야 할 인권의 선이 존재하는가? 법원의 판단과 사회적 논의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전후해 조직적으로 당원 입당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 내부에서는 2023년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독려하거나 이미 가입된 당원의 주소지를 특정 지역으로 변경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증언과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종교시설 인허가가 무산된 이후 이러한 지침이 본격화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이 입수한 내부 문건과 전신도 증언에는 지역별로 당원 가입 목표 인원을 설정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소지 변경 대상 지역 역시 고양가포, 고양병 등 특정 선거구로 한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단순한 개인 차원의 정치 참여를 넘어선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정교유착 가능성을 우려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부담 문제를 민생 현안으로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탁 생산을 통해 기본적인 품질의 생리대를 만들어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는 짓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고급화된 제품만 시장에 나오는 구조 속에서 국민들이 기본적인 선택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단순히 지원금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가격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보다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급 제품이 비싸다는 설명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품질의 저렴한 제품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위탁 생산 방식으로 생리대를 제작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리대가 생활 필수품인 만큼 가격 부담으로 인한 불편이나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생리대 가격 구조와 유통 과정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위탁 생산 및 무상 공급의 현실성과 대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넘어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지시는 생리대 가격 문제를 단순한 소비재 논쟁이 아닌 민생의 복지 차원의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재판부는 해당 계엄 시도를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친위 쿠데타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비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국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아래 추진된 위법 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수 권력 핵심부에 의해 위로부터 기획 추진된 내란이라고 명시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주도해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해계엄 선포를 정강화하려 했다며 이는 내란 실행에 있어 매우 중대한 기여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약하려 했던 점, 계엄 선포 이후의 문서 작성 및 배응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 움직임 등을 근거로 들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충족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주적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든 행위로 사회적 파장이 극히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헌법 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회사와 관련된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금액은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은우의 소득 구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통해 수익을 분산 처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을 이전받는 데 활용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가 된 구조는 차은우의 연예 활동 수익 일부가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수익으로 처리되면서 고율의 종합소득세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득 귀속을 다시 개인으로 판단해 대규모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칼세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모친 법인이 실질적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국세청 통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최종 과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연예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1인 법인 가족 명예 법인을 통한 소득 관리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차은우는 광고와 드라마, 글로벌 활동 등으로 최종 상급 수익을 올려온 만큼 향후 국세청 판단과 법적 결론에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인 박나래의 근황이 막걸리 학원에서 처음 포착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전통주 교육기관에서 박나래가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취재진에 의해 포착됐다. 지난해 말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이후 처음 전해진 공식적인 근황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박나래는 이날 지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학원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수업이 있어서요. 뭐라도 해야죠라는 짧은 말과 함께 웃음을 보이며 담담한 반응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질문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비교적 편안한 표정으로 학원 안으로 들어갔다. 해당 학원은 막걸리와 동동주 등 전통주 제조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박나래는 전통주 양조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실습 수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는 바쁜 방송 일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배움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현재 관련 사안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박나래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해진 박나래의 근황에 대해 대중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자기 관리를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